반갑습니다. 와룡공추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증시 전망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한 번씩 이제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관심 섹터, 이번 주에 이제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섹터, 가져볼 만한 섹터 말씀을 한번 드리고, HLB 이건 매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무료방의 경우에 제가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또 지금 보니까 새로 시작을 하던데, 저를 사칭한 방이 또 하나 시작을 하던데, 또 대응을 또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대응 또 다른 기존에 있던 거는 일단 없어졌는데, 그건 카카오 쪽에 얘기를 해서 없앴는데, 일단은 제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또 새롭게 하고 계시는 분들 몇 명 안 되긴 안 됩니다. 안 되긴 안 되던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법적 대응 중입니다.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사칭하신 분들은.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증시 전망입니다. 일단은 코로나19의 확산, 그리고 진정 여부가 전제가 돼야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전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요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 전후쯤 해 가지고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신종 코로나의 확산이 2월 첫째 주 정도쯤에는 피크를 칠 것이다. 늦어도 1월 첫째 주 정도에, 빠르면 1월 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월 3일, 2월 첫째 주, 2월 첫 거래일이었던 2월 3일 날 우리 시장은 피크를 찍었습니다. 피크를 찍었고,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 시장 상당히 괜찮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피크는 지나갔다는 건데, 그게 전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전제인데, 그저께 일본에서 사망자가 한 명 나타났고, 그리고 오늘 프랑스에서도 사망자가 한 명 나타났어요. 유럽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그게 그 사망자 분이 중국 분이셨죠. 중국 분이 프랑스 여행을 가셔가지고 이렇게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데, 제가 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되게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과 관련된, 증시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망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합니다만, 사망자 수치도 조금씩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도 감소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 조금 우리가 혼란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목요일 날이었나요? 중국에서 이 통계 방식을 조금 바꾸면서 사망자와 이 확진자가 급증을 해버리는 바람에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진정이 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크루즈선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놓고 봤었을 때 계속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죠. 그런 식의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확산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확산세는 조금 둔화돼 가고 있는 게 맞는데,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쪽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좀 거기도 진정이 좀 돼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나와주면 가장 좋겠다. 일단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잡혀가는 그림이에요.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피크는 지나갔습니다.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두 번 정도 약한 정도의 영향은 줄 수 있다. 영향은 줄 수 있는데, 지난 우리 설 명절 직후에 나타났던 그 정도의 충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제가 예상하고 있는 이 추세가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전제하에 본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주부터 그 말씀을 드렸죠. 지지난주부터 그 말씀을 드렸죠. 2월 3일 날 피크를 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뭐 멕시코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미국도 본격적인 어떤 정책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말로라도 어느 정도 부양 의지를 조금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경기 부양책,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향후에도 계속 더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번 주 흐름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번 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인데, 이 부분이 이제 신종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이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라는 부분 하나와 향후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전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아마 1월 중순쯤에 신종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꽤 주는 정도로 제 예상이 조금은 빗나갔습니다. 더 커져 버렸죠. 일단은 커져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지금 어느 정도 주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생각보다 더 많이 심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인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범주 내에서의 조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수치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 업황을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겠죠. 경기 부양책에 따라 가지고 빠르게 회복될 그 부분을 더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번 주 코스피의 경우에는 한 저점은 2180 정도를 저점으로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얘가 시장의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 부합하는 정도의 수치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2217포인트 전후한 지점, 요 정도 지점에서는 지지가 가능할 수 있겠다. 지지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일단 2500이 아니라 2500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된장. 자, 2250 정도 라인이 일단 기본적인 저항 라인이니까 이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2260, 70 정도까지도 지금 이번 주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최대 이번 주 아니라 다음 주까지 넘어가서 계속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2300포인트, 2305포인트 정도까지도 지금 일단은 열려 있다. 요 정도까지도 요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넘어가면서 요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679포인트의 지지 여부를 일단 한번 봐야 된다. 679, 678 정도까지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682포인트 정도도 일단은 짧게 이 지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위로는 역시 요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본다고 한다면 700포인트를 넘어서서 712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올라갈 계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에 조금 더 반응을 할 가능성이 아직까지 요번 주까지는 높아 보인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요번 주 제법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번 주는 전야 후강이 예상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월화 조정 이후에 수목금 또는 월화수 조정 이후에 수목금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시장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왔어요. 전야 후강은 맞는데 내용이 좀 잘못됐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올려줄 거라고 봤는데 조정 없이 올라놓고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크게 뭐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뭐 특별하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우상향에 가까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금 긍정적으로 이번 주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 섹터는 지난주에 이어서
반도체 섹터, 특히 휴대폰 부품, 카메라, 비메모리 반도체 쪽. 요번 주도 사실 좋았잖아요. 최근 우리 시장을 끌고 왔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특히나 요번 주까지도 뭐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 갤럭시 관련해가지고 또 계속 지금 뭐 완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G 플립 같은 경우.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카메라 쪽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친환경차 관련된 부분도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지지난주 뭐 한동안 우리 괜찮았던 2차 전지, 전기차, 지난주에 약간의 조정이 한번 있긴 있었어요. 약간의 조정이 있었는데, 요번 주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요 섹터들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요번 주에 저점을 잡고 반등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는 자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소차 섹터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상당히 담겨져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요 섹터 같은 경우 지난주도 괜찮았습니다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괜찮았습니다만, 요번 주도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5G 섹터는 계속 봐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국 소비주들도 이제 다시 조금, 지난주에도 제가 중국 소비주들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국 소비주들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도 이번 주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까지 이번 주 흐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숙제 HL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 이렇게 기대를 조금 할 수 있는 의외의 모습을 약간 보이는 듯 했으나, 역시나 조정 구간을 흘러가는 모습이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요즘 HLB에서 막 크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사실 없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왜? 지금은 조정 구간이니까. 일단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봐서는 10만 원대 전후한 자리에서의 계속된 뭐 멀리 올라가면 10만 7, 8천 원에서 11만 원. 그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뭐 9만 원대 한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열어놓고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정도의 흐름. 지금 큰 틀에서 보시면 요 라인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라인, 요 12만 원 라인, 그리고 요 9만 원 라인, 요 라인 지금 박스권 움직임이잖아요. 지금 현재 요 움직임이 당분간 계속 될 것 같다. 원래는 제가 지난주 아마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까지 그랬나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까지, 화요일까지 제가 요번 주 후반 정도 빠르면,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반등이 좀 예상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 날 장난질이 좀 나왔었죠. 수요일 날 장난질이 좀 나오면서 제가 목요일 날인가요? 그때 시각을 좀 바꿔서 말씀을 드렸죠. 반등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장난질이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면 요 장난질을 또 한번 덮어낼 수 있는 기간 조정을 통해서 차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11만 원 넘기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음 주도 뭔가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요 박스권 9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의 박스권 상황은 당분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 참 뭐 나쁘지 않습니다. 주봉이 나쁘지 않은데 안타깝죠. 지난 월화까지만 해도 양봉으로 위로 이렇게 올리는 그림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수목금 이후에 이렇게 장난질을 치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한 주 더 쉴 가능성, 그리고 하락보다는 약간 좀 위에서 놀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위에서 논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어떤 의미를 갖는 정도의 상승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 월봉상 조금 아쉬워졌는데 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요번 주 다음 주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이라도 회복이 좀 돼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제 의도와 관계없이 조금씩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어서 아쉽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운전하는 건 아니니까요. 10만 5천 원 일단 내줬고, 다시 지금 9만 9천 원 요 자리에 대한 지지 지금 또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다.
지금 뭐 큰 어떤 분봉상에서의 어떤 흐름은 크게 없다. 장난질 쳤던 거 빼고는 큰 흐름은 없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종목이 이제 세력들, 이 형님들, 메인 형님들의 의도와 다르게 딴 애들이 들어와서 이 분위기를 물을 흐리게 되면 형님들이 강력하게 응징을 합니다. 응징을 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식으로 응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대신 이제 기간으로 때우는 형태의 응징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HLB 보유자분들 좀 답답하시겠지만 지금은 뭐 이 시기처럼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요. 힘을 좀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 한 주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